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6일 월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특히 홍준표 후보의 이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드디어 이 골든 크로스를 했다.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죠. 자,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역선택 논란이 같이 계속 붙어 다니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범야권 후보 조사에서 그러니 이 국민의힘 주자들만 놓고 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데 그 지지를 한 윤석열을 지지한 응답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진보계층 유권자가 많다. 민주당 계열 지지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아니냐. 홍준표가 만만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냐.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이것을 외연 확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본선에 나가도 나를 찍을 사람이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많고 호남에도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역선택이든 아니면 외연 확장이든 이 추세가 홍준표의 이 추세가 지금은 이 일반 언론사 주로 언론사에서 발주를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직접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타면은 일종의 밴드 웨건 효과가 생겨서 그 홍준표 후보가 탄력을 받는 그런 환경은 조성할 수 있어도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단 1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지금에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추세가 나중에 그 세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1차는 원래 100%로 8강을 뽑을 때 100%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역선택 방지 그 조항을 여론조사에 넣지 않는 대신 8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차 4강을 뽑는데 70% 여론조사가 들어가죠. 마지막 한 명 후보를 뽑는데 50%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가 받는 이 여론조사의 그 수치가 지금 당장 어떤 경선을 실시를 한다면은 그 경선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홍준표의 표가 될 것이냐, 직접적인 표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살펴보려면 일단 지금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경선에 적용되는 여론조사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홍준표의 기세가 얼마나 매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됐다. 이것은 RN서치 조사입니다. RN서치 여론조사 회사 경기신문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그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야 통틀어서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5%가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29.1%가 나와서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홍준표가 처음 앞섰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딱 놓고 보면은 윤석열 53.2대 홍준표 27.2 거의 배로 윤석열이 앞섭니다.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윤석열은 6.9%밖에 못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는 37.4%나 받았습니다. 37.4%나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또 호남에서는 윤석열이 14.9% 받았는데 홍준표가 42.7% 받았죠.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 역선택이냐, 만만해서 홍준표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연 확장이나 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결과는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고 여야를 통틀어서 한 조사에서도 홍준표의 기세가 또 무섭습니다. 이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이 28%, 윤석열이 26.4%인데 홍준표가 이낙연을 제치고 3위를 했습니다. 13.6%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13.6%. 3강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낙연을 제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홍준표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경선에 반영되는 처음에 80%, 두 번째 70%, 세 번째 50% 반영되는 이 여론조사도 그대로 이 추세를 유지할 것이냐. 뭐 그동안 변수 같은 것을 다른 변수를 다 이제 빼고 당장 오늘 경선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여론조사와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론조사와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다를 것이다. 이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도 이 역선택이라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를 선택을 하는데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역선택을 하려면은 본인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기 어려운 거는 지금이나 나중에 실제로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나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가장 뒷부분에 지지하는 정당을 묻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그래서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뒷부분에 묻는데 지금 역선택한다면은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언론사가 발주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가 서로 어떤 형식상의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응답자 입장에서는 내가 역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 좋아서 하든 응답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문사가 발주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경선에 반영을 시키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똑같은 같은 시점에 신문사 발주 여론조사 또 국민의힘 발주 여론조사를 같이 실시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추세가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과연 그렇다면 역선택이 그때 가능할까? 지금은 언론사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역선택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발주하는 데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이 가능할까? 지금과 달리. 그러면은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역선택이 있다면은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외연 확장이라면은 국민의힘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외연 확장 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정치 여론조사를 할 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한 정당은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개 어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가령 리얼미터입니다. 갤럽입니다. 이렇게 하고 갤럽 리얼미터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질문에 들어갑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 성별과 연령과 거주지를 파악을 하죠. 왜 그러냐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층이 다 연령별로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60대를 하는데 60대가 다 찼으면은 거기서 설문이 중단되는 그것 때문에 그거 세 가지는 못 씁니다. 그리고 바로 여론조사를 들어가고 제일 끝에 지지 정당을 못 씁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하는 것이나 나중에 국민의힘이 발주한 여론조사도 똑같은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들에게, 응답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발주처, 의뢰한 쪽 여기에 대해서는 안 밝혀도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에 등록을 할 때는 어느 쪽의 의뢰로 한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만 이것이 응답자에게는 그것을 안 밝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안 밝히죠. 왜 그러냐면은 특정 언론사나 특정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답변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좀 싫어하는 정당 같으면 끊어버릴 수도 있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 언론사가 있죠. 그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밝힙니다. 안 밝히고
그냥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 여론조사 업체만 밝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조사나 나중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경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나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오늘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업체, 그리고 그 업체 이름과 연락처, 이것만 밝히고, 왜 조사를 실시하는지, 목적은 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언론사에서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면은 어느 쪽으로 조사해도 국민의힘이 의뢰를 해서 실제로 경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도 또는 언론사가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기 올라있는 각 업체, 거기 보면 각 여론조사 업체의 질문지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지를 보면은 어디의 의뢰로 어디가 발주를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 이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좀 구별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추세를 읽기 위한 여론조사가 나중에 9월 15일 1차, 또 10월달 2차, 11월달 3차까지 그대로 똑같은 방식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의 이 기세가 그냥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역선택이냐 아니냐, 뭐 확장이냐,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은 역선택이든 확장이든 두 가지가 섞여 있건, 저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것이 여론조사,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에 후보를 뽑는데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 쪽이나 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홍준표의 지금 나오는 지지율을 그냥 허상이다, 신기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때 여론조사 시점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1차 뭐 9월 15일, 2차 10월 8일인가요? 그 직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이것이 국민의힘 후보를 실제로 뽑기 위한 여론조사 아닌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추세를 단순히 읽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선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라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죠. 내가 이 후보를 뽑아서 정말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동안 추세를 읽는 데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그냥 선택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은, 실전이라는 걸 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는 본선 경쟁력을. 그리고 민주당 계열 지지자는 그렇다면은 정말 약체를 내가 선택을 해야지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약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힘 경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시점이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민주당 열성 지지자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많은 사람은 그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불과 여론조사 업체 한 두 군데 해서 각 1,000명, 2,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전체 국민 중에서 그 안에 샘플로 들어갈 확률은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여론조사 할 때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죠. 일반 국민 대상으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금 나오는 홍준표 지지율이 역선택이든 외연 확장이든 섞여있던 경선용 조사,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 쪽에서 이것을 홍준표 지지율을 너무 폐마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가 있는데, 다만 홍준표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민주당 계열 선호자들,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 홍준표 지지자들, 이 지지자들이 본선에 홍준표가 나갔을 경우에 윤석열이든 유승민이든 최재형이든 다른 후보 다 제치고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가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유력하죠. 이재명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제치고 홍준표를 찍을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준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것이 예선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본선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범야권 입장에서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속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그 홍준표 지지율이 허상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 방법이나 그때 조사 방법이나 똑같고 그때 실전이다. 지금은 뭐 연습이다. 뭐 구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지율을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권에 되돌보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